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시작해 보죠. 네, 언제나 그렇듯이 질문은 환영이에요. 질문은 환영이고 오늘 우리가 다룰 내용은 데이터 수집입니다. 데이터 수집이에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이제 가장 처음에 이제 만나는 주제이기도 하죠. 실제로 제일 처음에 만나는 주제이자 제일 어려운 주제이기도 합니다. 실제로는 이제 우리는 이제 엑셀을 읽는 것부터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사실 이걸 말씀드리기 전에 여러분들은 이 데이터를 엑셀로 떨어뜨리기까지의 엄청나게 많은 노력이 든다는 사실도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대부분의 환경에 있는 대부분의 환경에서는 아직 데이터가 디지털화되어 모이지 않은 것들도 많아요. 우리가 보통 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DX 뭐 이런 표현들을 쓰는데 실제로 이제 저희가 데이터 레이크라고 표현하죠. 모든 어떤 측정되는 값들을 전산화 시켜가지고 데이터를 모으는 것도 정말 기업에서는 큰 변화고 쉽지 않은 변화고요. 또 그렇게 모인 수없이 많은 숫자들 속에서 의미 있는 값들을 읽어내고 가공하는 건 또 다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조금은 안전하게 이제 우리가 엑셀을 읽는 거에서부터 이제 시작을 할 텐데요. 이게 결코 쉽지 않은 과정을 거쳐서 이제 이루어진다는 건 꼭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이제 판다스 이용해서 보통은 처리를 많이 할 수 있고 이제 네, PIP 인스톨 판다스 해가지고 설치할 수 있고요. 뭐 예를 들면 UV, 포에트리, 아나콘다 뭐 본인 원하는 대로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저는 UV를 사실 제일 좋아합니다. 그래서 UV add pandas 라고 하는 게 사실 제일 좋겠지만 일단 제일 일반적인 방법으로 느낌표 PIP 인스톨 판다스라고 해가지고 보면은 콜앱에는 이미 설치가 돼 있어요. 그만큼 판다스를 많이 쓰니까요. 그죠? 그래서 한번 코드 한번 보죠. 보면서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CSV 엑셀로 만약에 저장하고 싶다. 현장에서 얻은 어떤 그런 뭐 신호 데이터들 이런 것들을 만약에 저장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보시는 것처럼 일단 데이터 프레임 만드는 것까지가 제일 중요하고요. 그죠? 이는 만들 때 넘파이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다루고 데이터를 판다스의 데이터 프레임을 묶어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름과 나이와 성별과 점수를 가져서 데이터 프레임 만들었다고 치죠. 그러면 판다스는 이런 기능을 지원합니다. toCSV 혹은 toExcel이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 변수가 가지고 있는 toExcel 혹은 toCSV라고 하는 기능을 이용해서 그죠? 엑셀 파일을 만들겠다. 인덱스는 없다. 라고 하면은 새로운 CSV 엑셀 파일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럼 판다스라고 하는 건 그냥 단순하게 그냥 엑셀이 아니라 실제로 엑셀을 만들어낼 수도 있는 녀석이네요. 그죠? 이렇게 만들어낸 녀석을 불러올 때는요. read 엑셀 혹은 read CSV 하면 돼요. 그죠?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인코딩이라고 해서 이제 파일을 만드는데 사용하는 규약을 뭐 다른 거 썼다 그러면 그런 것도 지정할 수 있고 이건 필요하실 때 공부하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데이터를 불러오시면요. 이렇게 불러오시면요. 반드시 이 네 가지는 해보시기 바래요. 처음에 df 헤드 위에 있는 5개만 미리 보는 거고요. df 테일 아래에 있는 5개를 보는 거예요. 위아래 뭐 중간도 보면 좋겠지만 일단 위아래 먼저 보고 그 다음에 꼭 describe 한번 찍어보세요. 이 각각의 이제 행에 대해서 얘네들이 이렇게 통계를 내줍니다. 그리고 info라고 하는 걸 딱 쳐보면요. 각 각 열이 이름, 나이, 성별, 점수고 100개의 non null 널 포인트 없이 다 차 있고 각각의 데이터 타입이 오브젝트 타입이다, 인트 타입이다 나와 있죠, 그죠? 그럼 대충 뭐 이름하고 성별은 이제 카테고리컬 스트링으로 되어 있을 것 같고 나이랑 점수는 숫자로 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네요, 그죠? 그리고 그 숫자의 분포는 평균과 그죠?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최소 최대 이런 것들을 다 대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겠네요. 그래요. 그래서 대략적인 데이터의 생김새도 알 수 있다.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엑셀을 읽고 나면요. 그죠? df 점수라고 해서 점수 열만 보일 수도 있고요. 그룹 바이라고 해가지고 성별로 그룹 바이를 한 다음에 점수란에 평균을 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엑셀 가지고 맨날 하는 거잖아요. 그죠? 성별을 그룹 바이, 성별을 카테고리별로 쪼갠 다음에 그 쪼개진 군집별로 점수를 평균하세요라는 뜻이에요. 그죠? 오,
혹은 필터링 할 수도 있어요. DF의 점수가 90점 이상의 애들만 모아서 DF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걸러져서 90점 이상의 학생들이 쭉 보이게 되는 거죠. 그죠? 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 앞서 이제 제공해 드렸던 판다스 어떤 그런 예제들 엄청 많았죠. 그죠? 그 파이썬에서 그런 것들 하나하나 이제 사용해 보면서 손으로 익히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 들어가 보시면 read CSV 보시면 이렇게 설명이 다 나와 있어요. 헬프로 보셔도 되고. 그래서 다양한 읽기도 지원하고요. 다양한 쓰기도 지원하고요. 거의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기능들은 거의 다 제공하는 편이니까 꼼꼼히 찾아 읽어보는 게 좋습니다. 그죠? 아하. 그럼 이제 우리 데이터를 쓸 수도 있고 읽을 수도 있네요. 이런 것만 있을까요? 우리가 몇 번 이거 뭐 만들어서 읽고 쓰고 하기 힘들잖아요. 그죠? 네. 공공 API 한번 활용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공공 API 오픈 데이터란 누군가가 이제 이런 학술적인 목적 혹은 뭐 연구적인 목적에 대해서 같이 씁시다라고 이제 공유해 놓은 데이터예요. 인터넷에 있고요. 제가 좋아하는 이제 사이트 중에 하나인데 UCI 머신러닝 리포지터리입니다. 여기 가시면 정말 유명한 아이리스셋을 포함해 가지고 수많은 데이터셋들이 이제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 보시면요. 어떻게 쓰냐면요. 내가 원하는 데이터셋에 들어가면 import python이라고 하는 요 버튼이 있습니다. 눌러 보시면은 복사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바로 쓸 수 있도록 초안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콜앱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여기 시키는 대로 pip install uciml repo, UCI의 머신러닝 레포라는 뜻인가 봐요. 그죠? UCI ML 레포를 설치한 다음에 거기서 얘네가 시키는 대로 그대로 이제 복사해서 가지고 오면은 아이리스의 메타데이터랑 아이리스의 변수들이랑 내용들을 볼 수 있네요. 그죠? 어허, 어허. 그래서 XY 값도 주어지는 거 볼 수 있습니다. 한번 XY도 프린트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뚜뚜뚜. 그리고 사실 이쪽에서 이제 이 UCI의 MLF4뿐만이 아니라 사실 이 동네에서 가장 유명한 게 뭐냐? 캐글입니다. 캐글. 정말 여기는 그죠? 세상 모든 재밌는 데이터, 재밌는 분석 다 있습니다. 정말 유명한 데고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런도 있어요. 공부할 자료도 너무 많습니다. 진짜 너무 많아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들어가셔서 실제 파이썬 공부도 할 수 있고요. 뭐 머신러닝에 대한 기본도 배울 수 있고 판다스 여기 또 적혀 있잖아요. 그죠? 네. 데이터 비주얼라이제이션 같은 것도 했고 다 공부할 수 있고요. 왼쪽에 보시면 디스커션, 코드, 모델, 데이터 세트, 컴피티션 이런 거 있죠. 실제로 캐글 컴피티션에서 여러분들이 유의미한 성적을 낸다면 그죠? 취직 걱정 같은 거는 아예 안 하셔도 될 정도로 대단한 네, 녀석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 가지고 이제 보시면 네. 네. 코드 보시면 뭐 이런 것들도 나와 있고 한번 여기서 많이 한번 놀아 보시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데이터셋에 보면요. 정말 많은 데이터셋이 있거든요. 그중에 이제 우리가 하나를 해볼 건데 먼저 이제 오른쪽에 보면은 세팅이 있어요. 세팅에다 create new token 한 다음에 continue 해서 이제 제이슨에다가 이제 하나 이걸 뭐라고 해야 되지? 컨티뉴 하셔가지고 다운로드된 제이슨에 보시면은 여러분들 아이디와 키가 적혀 있어요. 이 키는 절대로 다른 친구 보여주시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냥 수업 자료니까 임의로 한 다음에 지워버린 거고 그렇게 한 다음에 이 키를 어떻게 하냐면요. 여기 콜앱 왼쪽에 보면은 열쇠 버튼이 있습니다. 열쇠 버튼에서 이제 캐글 키 이름, 캐글 키 그리고 캐글 유저 네임인가? 캐글 유저 네임인가? 아마 맞을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름과 키를 넣습니다. 이 값이죠, 이 값. 그럼 이게 환경 변수라고 하는 건데요. 환경 변수 environment variable라고 하는 건데 환경 변수가 뭐냐면은 우리 파이썬에서 변수 선언해 놓으면 어디서나 그걸 가져다 쓸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 OS에서도 이걸 변수처럼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변수 값을 숨기면서 프로그램 안에서 그냥 그걸 호출에다가 바로 쓸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콜앱에서는 콜앱 시크릿에다가 이제 환경 변수로 더해 놓으면 되고요. 그런 다음에 노트북 SSL 활성화 시켜 놓고 쓰면 됩니다. 그랬을 때 일단 뭐 API 키 세팅이 됐다면 캐글 키 세팅이 됐다면은 이제 데이터셋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데이터를 찾으시는 거예요. 저는 한번 스모콜 셀스 데이터셋 한번 뭐
볼까 싶네요. 여기 들어가시면 이건 왜 리얼 에스테이트야. 네. 우측 상단에 보면은 copy API 커맨드 있습니다. copy API 커맨드에 들어가시면 그죠? 요런 걸 줍니다. 요런 걸 줍니다. 그래서 실제로 네. 쓰실 때 요 캑을 데이터셋 다운로드 이제 스모커 헬스 데이터 unzip 해 가지고 풀 수 있으면 왼쪽에 이렇게 데이터가 생성되는 걸 볼 수 있고요. 볼 수 있고요. 실제로 여러분들 이걸 이 명령어를 수행하기 위해선 위에 그게 필요합니다. user get 캑을 key, user data get 캑을 username. 아까 우리가 세팅한 요 값 있죠. 요거. 유저네임이랑 키 요 값을 요렇게 들고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OS의 환경 변수인 environ 캑을 key, environ 캑을 유저네임이라고 해서 이렇게 입력해 주게 되면 유저의 시크릿 키를 환경 변수에 세팅할 수 있고, 환경 변수에 세팅이 되고 나면 요 코드 내에서 아이디 비밀번호에 대한 노출 없이 이렇게 다운로드를 바로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받고 나면은 CSV가 있으니까 실제로 접근해서 아까 봤던 head, tail, describe, info 찍어보면 좋겠죠, 그죠? 그래서 유명한 데이터셋 많습니다. 와인 데이터, 보스턴 집값, 파마, 인디언 당뇨병, 아이리스, 심장병, 드라이브인, 엠니스트, 사이파텐, 패션 엠니스트, 이미지넷, MS 코코 등등 너무 많은 데이터들이 존재를 하고 있어서 여러분들 마음에 드는 게 하나쯤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없다면 그걸 수집해서 직접 만들어 보는 것도 상당한 또 로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저렇게 이제 UCI 레포나 캐글 뿐만이 아니라 실제로는 사이클런 같은 데서도 실제 로드 아이리스 같은 거 이용하면은 아이리스 붓꽃 데이터 이런 거 다운로드 받는 건 다 가능해요. 그래서 실제로 로드 아이리스에서 이제 이 사이클런의 로드 아이리스 기능을 이용하면 실제 아이리스 데이터셋을 바로 가져올 수 있고요. 아래에 그걸 통해서 시각화시키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죠. 뚜뚜뚜. 네. 그래서 한번 이 데이터 코드 한번 쓱 보시면서 이제 한번 그려지는 거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C본에서도 이제 보면은 로드 데이터셋 타이타닉 이런 거 지원합니다. 타이타닉 데이터셋 되게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똑같이 C본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이렇게 시각화시키고 분석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라이브러리들이 여러분들께 데이터셋을 제공하는 거는요, 우리 거 쓰셔서 더 재밌게 쉽게 하라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해보면 좋고요. 만약에 내가 시간이 된다면 하나하나 사실 따라서 타이핑을 해보고 그 다음에 결과를 보면서 한번 결과를 바꿔보는 거예요. 조금씩. 내가 이렇게 하면 어떨까? 저렇게 하면 어떨까? 여러분 진짜 사소하게는 타이틀 있죠. 타이틀 글자부터 바꿔보는 것도 시작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타이핑 해보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 밖에도 이제 AI 허브나 혹은 이제 여기 data.go.kr 같은 거 보시면은 이제 더 많은 데이터셋들을 구경하실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이제 저는 실제로 AI 허브 데이터셋 좋아합니다. 실제로 데이터셋 되게 많고요. 연을 거듭할수록 괜찮은 데이터도 꽤 많은 것 같아요. 예. 제가 한 번 안 좋은 데이터를 겪었던 적도 있는데 그것도 잘 각오하면 쓸 수 있고. 그래서 일단 매번 매 시간 얘기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데이터에 관심이 있는지를 아는 게 더 중요해요. 그죠? 네. 그래서 그럼 우리 더 다른 것도 더 많을 거 아닙니까? PDF, DOCX, PPTX, JPG 우리가 그 비정형 데이터로 했던 것들 그런 것들은 어떻게 또 할 수 있을까요? 그죠? 그랬을 때 이거 하나 소개해 드리고 싶어요. 마킷다운이라고 하는 건데요. 마이크로소프트 제가 만든 게 아니에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이제 만들어낸 이런 녀석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오른쪽에 pip install, markdown, pdf, docx, pptx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면 pdf, docx, pptx를 다룰 수 있는 그 애드온들을 같이 설치해 주는 모드고요. 이렇게 했을 때 markdown, from markdown으로부터 import markdown을 이제 사용할 거다라고 라이브러리 임포트를 시작한 다음에 markdown 컨버터를 만들고 URI를 주고 컨버터 결과를 나오게 하면 이 해당 뉴스 내용을 이렇게 바로 이렇게 리절트 값으로 뽑아주는 녀석도 있습니다. HTML 페이지 해석도 가능하고요. 위키피디아 아티클도 가져다가 해석해 줄 수 있습니다. 또한 PDF도 이제 해석할 수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pip install PDF 해가지고
FPDF로부터 이렇게 읽어 들어간 다음에 네, 컨버터에다가 PDF 패스 넘겨주면은 얘가 PDF 내용을 해석해가지고 내용을 알아서 이제 여러분들께 전달해주는 그런 기능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FPDF에서 잠깐만요. PDF를 만드는 기능이고, 요거 FPDF로 안 만들고 여러분들의 그냥 PDF를 바로 물려봐도 좋아요. 그래서 그냥 PDF 패스 물려주면은 PDF 읽어주는 것도 가능하고요. 또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실 여러분들 오픈AI 쓰고 있으면 오픈AI API 키 하나 똑같이 만들 수 있거든요. 그 API 키를 똑같이 이렇게 세팅을 하고요. 이 오픈AI 라이브러리 이용해서 또 똑같이 pip 인스톨 오픈AI 하면 돼요. 오픈AI를 이용해서 이 오픈AI의 API 키를 가져다가 마켓다운에다가 LLM 클라이언트를 붙여주게 되면 여러분들의 이제 슬라이드, 그죠? 네, 슬라이드를 넣고 그 슬라이드 내용을 얘가 알아서 해석해서 결과를 만들어 주기도 합니다. 요즘 워낙 에이전트 기능이나 LLM 기능이 좋잖아요. 그죠? 그리고 분명 이것뿐만이 아니라 훨씬 좋은 것들도 많이 나왔을 거예요. 제가 이제 관심을 가지고 보는 것들 중에 괜찮은 것이 있어서 소개 드렸지만, 이것도 벌써 이제 벌써 얼마나 되냐, 이것도 한 1년 됐거든요. 그 사이에 더 좋은 것들이 더 많이 나왔겠죠. 그래서 마켓다운도 그 사이에 좀 많이 바뀌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음, 이런 새로운 라이브러리들을 찾아보고 사용하고, 심지어 이 코드를 쓰고 사용하는 행위 자체도 사실은 이런 LLM들 툴들의 도움을 받는 게 현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기능을 만들 건지, 어떤 코드를 쓸 건지 보다는 사실 내 의도를 잘 전달하고 얘가 만든 코드를 잘 읽는 게 훨씬 중요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이제 클로드가 됐든 오픈 AI가 됐든 우리가 무슨 일을 하고자 하는 걸 잘 전달하면 얘가 코드를 잘 써줄 텐데, 우리가 코드를 읽을 줄 모르면 어떻게 될까요? 얘가 잘 써준 코드가 내 말을 정말 완벽하게 이해하고 최선을 다해 써준 코드인지, 아니면 내 말을 잘못 이해해놓고는 열심히 써준 코드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 그 코드의 양이 정말 많아요. 이제는 얘들이 워낙 많이 잘 쓰니까 더더욱 여러분들은 코딩 공부를 열심히 해서 얘네가 써놓은 코드를 최대한 많이 좀 볼 노력을 해야 됩니다. 혹은 내가 코드를 다 못 본다고 한다면 이 코드를 테스트할 생각이라도 해야 돼요. 그죠? 저도 이제 처음에는 모든 코드를 다 리뷰하는 쪽으로 이제 진행을 했었는데, 이제는 워낙 생성되는 코드의 양이 많다 보니까 생성되는 모든 코드를 제가 다 검사할 생각은 하지 못하고요. 거의 대부분 이제 생성된 코드를 이제 잘 테스트하는 형태로 구동합니다. 보통 TDD, 테스트 드리븐 디벨롭먼트라고 하고요. DDD, 도메인 드리븐 디벨롭먼트라는 방법론도 많이 씁니다. 그래서 그런 게 어떤 건지 한번 보도록 하고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결국 또 어떤 데이터가 좋습니까? 어떤 데이터를 분석해보고 싶나요? 만약에 본인이 분석해보고 싶은 데이터가 있는데 방법을 잘 모르겠다, 아니면 내가 이런 데이터 분석해보고 싶다,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괜찮냐, 다 좋습니다. 질문 주시면 좋겠고요. 오늘도 고생하셨고 다음 강의에서 만나요.